이렇게 해서 아이템 시뮬레이션에 대한 거는 마치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아이템의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아이템의 특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제조를 해요. 그러면 제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했는데 제품을 런칭하자마자 너무 빨리 다 팔려버렸어. 뭐 그럴 일 별로 없겠지만 혹시나 얼마나 좋아. 네, 혹시나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이 제품 리오더하는데 리오더 한 6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화장품을 한번 제조하면 60일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케이스 제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공장마다 모든 공장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모레야. 그러면 내가 아모레면 한국 콜마는 아모레의 발주만 기다리고 있겠죠. 그냥 아모레 엄청 큰 손이잖아. 아모레가 자체 공장도 있겠지만 아모레가 이 아웃소싱도 굉장히 많이 줄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걸 자체 공장이 소화를 못할 것도 있고 그 아웃소싱이 때로는 비용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예. 무조건 내가 모든 걸 다 만든다는 게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콜마 같은 회사가 뭐 실제로는 모릅니다. 콜마 직원들 보시고 화내지 마시고 실제로는 마세요. 모르지만 몰라요, 저. 예. 콜마에서는 아모레가 컨택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모레 같은 사이즈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 같은 사이즈에서는 공장을 컨택하잖아요. 비웃을 수도 있어. 안 받아줄 수도 있어. 그 공장이 우리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 공장은 계속 그 공장이 운영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그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고객사 중에 우리는 정말 듣보잡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제품이 아무리 잘 팔린다고 해도 지금 리오더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일 당장 제조하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캐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공장의 스케줄이 있고 이 물건을 받아둘지 말지는 이 공장의 운영 상황에 중간에 끼워 놓을까 아니면 지금 스케줄이 끝나야 제조할까 이건 공장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조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제품이 다 팔렸을 때 리오더 기간이 얼마일까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계속 공장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외국에 수입하는데 미국의 그 어떤 회사에서 초도 물량으로 뭐 3,000개를 수입했어. 근데 그럴 리 없겠지만 런칭하자마자 솔드아웃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다시 전화해서 방금 솔드아웃 됐으니까 바로 물건 보내주세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요. 왜냐면 그 미국 회사들도 우리가 고객사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거죠. 예. 우리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진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리오더 기간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매입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간들을 다 확인해야 돼요. 그게 아이템의 그런 특수성이에요. 경우도 뭐 그럴 리가 없지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을 했다가 떴는데 결국 물건은 없어서 나는 별로 재미 못 보고 많죠. 옆집 애들은 갑자기 경쟁사들이 이제 그 뭐 물건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걸로 또 매출을 크게 올리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쇼핑하려고 그랬는데 보면 뭐 예약 판매 뭐 이렇게 걸고 있는 것들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쇼핑몰 입장에서 그건 거예요. 물건은 팔아야 되는데 지금 물건이 없는 거야. 그때 이 물건을 솔드아웃으로 해놓으면 자기네가 잠재적인 매출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예약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어떤 날짜를 고지해서 그때 배송을 한다. 대신에 예약 구매하는 분들께 어떤 추가적인 사은품을 드린다. 혹은 뭐 가격을 조금 더 내고 해서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날짜에 실제로 배송이 안 돼서 난리가 나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아이템의 특수성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려웠거나 혹은 어떤 그 외부 충격들, 뭐 예를 들어 지진이 난다던가 예전에 태국에서 홍수 나가지고 뭐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다 물이 잠기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이 외부 충격에 따른 어떤 공장들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원하는 로테이션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유통기한. 당연히 유통기한 중요하죠. 의류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보통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의류도 안 그래요. 의류도 어떤 뭐 보관 장소의 습도나 뭐 어떤 온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의류를 무슨 뭐 습도 조절기 같은 걸 달아놓고 굉장히 막 온도 조절기 같은 걸 달아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고가의 환경에서 보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보관 자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의류를 보통 상온에 보관하는데 이 온도 변화가 심하고 습도 변화가 심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름에는 습도가 80% 90%까지 올라가고 이런 겨울에는 습도가 20% 30%밖에 안 돼요. 습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섬유가 습도로 계속 머금었다가 다시 또 내뿜었다가 그 과정에서 변색이 오고 뭐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보통 우리도 1년 정도는 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되면 보통 변색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류도 무슨 뭐 우리가 먹는 건 아니니까 그런 유통기한은 없지만 의류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뭐 마찬가지죠. 먹는 건 당연히 유통기한이 있고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내가 제품을 제조하거나 혹은 수입한 지 2년 정도가 지나면 제품이 다 변질되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유통기한이 2년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뭐 6개월밖에 안 남은 제품을 소비자가 받았을 때 소비자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환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유통기한은 실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유통기한보다 더 짧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신라면의 유통기한이 1년인데 제품을 딱 받았더니 유통기한이 1개월 남았어. 그 라면 먹고 싶겠습니까? 사실 먹어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먹어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뭐 몇 년씩 지난 게 아니라면. 예. 근데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죠.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 유통기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유통기한 안에 우리가 어떻게 팔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내에 내가 이 물건을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데일리 판매량을 생각해서 그 한 달 판매량이 나오겠죠. 데일리, 그러니까 매일매일 몇 개가 팔릴 거를 예상하면 한 달에 몇 개를 팔 수 있냐 나오고, 그러면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초도 물량이 5,000개야. 보통 뭐라 그러죠? MOQ라 그러죠. MOQ. 미니멈 오더 퀀티티. 뭐 이렇게 해서 MOQ라 그러는데 최소 생산 수량이 5,000개인데 내가 이거 한 달에 아무리 생각해도 300개밖에 못 팔아. 그럼 1년 내내 팔아야 3,600개인데. 그러면 5,000개를 생산하면 대략 한 1년 4개월을 팔아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2년이야. 그러면 1년 뒤에도 이게 좀 남았을 텐데 약간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월 판매량을 더 높일까를 고려해야 될 거고, 월 판매량을 못 높일 거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그냥 세일을 하자. 반값으로. 그렇게 해서 나머지 물량을 빨리빨리 소화하자.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없겠죠. 공산품을 아이템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통기한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아이템의 성향에 따라 뭐 그것도 고민해야겠네. 뭐 핸드폰 같이 1년마다 새로 나오는 것들 요즘 너무 시제품이 많이 그렇죠. 나오니까 그런 것도 1년이 지나면 아까 의류도 말씀했지만 그게 변색이라든지 뭐 착색 같은 게 안 좋아지는 걸 떠나서 그렇죠. 사회의 트렌드. 작년 제품이면 또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사회의 트렌드에 따른 어떤 사이클에 따른 그런 그 유통기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긴 한데 택배가 가능한 물품이냐도 고려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가 안 되는 물품을 아이템으로 좀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 신선식품을 하고 싶은데 신선식품을 택배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신선식품만 전용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배민프레시?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런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 신선식품만 해가지고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춰서 아침 7시에 뭐 집 앞에 배달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시스템을 갖춘 회사들이 생기고 있죠. 그 회사들이 그런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택배 시스템으로는 이 신선식품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을 찾아들어.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스타트업을 한 건데, 지금 내 제품이 택배에서 가능한가? 그 다음에 택배에 가능하더라도 택배에서 나오는 파손율이 어느 정도인가도 또 고려해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뭐 초자, 그러니까 유리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던가 이런 제품들이 테스트로 한번 택배를 보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깨지나 안 깨지나. 그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포장에 따른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제품이 3,000원인데 포장비가 1,000원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템은 선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온라인 쇼핑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택배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택배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의류 같은 건 뭐 택배로 전혀 무리가 없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박스 안에 뭐 이 내장재가 완충 역할도 하고 거기에 뭐 에어캡이라는 걸로 또 추가적인 포장을 하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뭐 어떤 제품에 따라서 뭐 굉장히 고가의 전자제품을 택배로 쌌는데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택배라는 걸 고민해 봐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택배가 전 세계 평균에 비하면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굉장히 잘 돼 있죠. 굉장히 잘 돼. 얼마 전에 저 아는 분이 이제 도자기를 하시는데 도자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뭐 제작을 하시는데 집에 가마가 없잖아요. 그걸 도자기 유명한 데가 어디지? 이천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도자기를 만들어서 이천으로 택배를 보내면 거기서 그걸 구워서 다시 보내는 시스템이 있더라고. 저는 그걸 보고 좀 야,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사실 나라가 좁고, 나라가 좁고 뭐 거의 1박 2일에 배송이 다 돼버리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 택배의 장점이죠. 어쨌든 그래서 아이템 특수성, 자, 뭐 제조 기간이나 어떤 그 리오더 같은 그런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유통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택배에 따른 어떤 특수성 말씀드렸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아이템에 따른 마케팅. 정말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아이템에 따른 마케팅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이 부분은 그 쇼핑몰 그 필수적인 요소의 어떤 전략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인터넷 마케팅이 쇼핑몰의 핵심인데, 아이템에 따른 마케팅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류의 마케팅은 뭘로 할 것인가, 그 다음 화장품이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기능식품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뭐가 있을까요? 식품이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케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이템에 따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의류라면 난 정말 예쁜 피팅 모델을 쓸 거야. 뭐 혹은 화장품이라면 뭐 나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고가의 원료를 써서 화장품을 만드는 거를 어필해서 할 거야. 뭐 건강기능식품이면 몸에 먹으면 몸에 다 좋아지는 만병통치약을 광고로 할 거야. 이런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마케팅 포인트를 찾았다고 해서 그대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그 검증은 나는 정말 예쁜 피팅 모델을 쓸 거야.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에디랑 저랑 뭐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마고로비를 쓸 거야.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전략이란 말이야. 그럼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뭐 설현, 요즘 되게 설현 핫하죠. 설현 씨를 쓸 거야. 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쁜 피팅 모델을 쓸 거냐는 거는 내 마케팅 포인트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다른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성분을 써서 화장품을 만들 거야. 그러면 실제로 그 성분을 썼을 때 제조 원가와 판매가에 그게 나오냐는 거죠. 그걸 맞출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화장품에서 굉장히 비싼 원료가 키로당 뭐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더 비싼 건 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원료를 썼을 때 원가가 나올까? 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판매가 대비해서 원가해서 이 제품이 과연 그 상품성이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고민해서 될 것 같다 싶으면 하는 거고, 안 될 것 같아 싶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인데 나 만병통치약이야. 먹으면 다 좋아져. 그걸 광고할 수 있을까? 그거는 건강기능 판매업에 대한 어떤 그 광고 심의하는 법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을 마음대로 광고할 수가 없어요. 건강기능협회에 식품협회에 그 광고 심의를 받아서 광고 심의 피를 한 상태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만병통치약에 대해서 심의 피를 해줄까요? 안 해주죠. 100% 안 해줍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가 완화된다거나 병이 낫는다거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보조적인 기능만 쓸 수 있는 거죠. 보조적인 기능.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 포인트는 건강기능 그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라면 다 하고 있는 거죠.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바르면 다 좋아져. 못해요. 허위 과대 광고로 걸립니다. 식약처에 화장품 광고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 법을 준수하면서 내가 광고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마케팅 포인트로 잡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정한 어떤 법에 따라서 내가 광고할 수 있냐 없냐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맘대로 광고하면 그건 허위 과대 광고로 걸립니다. 벌금도 내야 되고 경찰서도 불려가야 되고 검찰에서 부를 수도 있어요. 제 지인도 지금
분류가 있어요. 예. 그 굉장히 지인이 청와대에서 아예 예, 지인도 뭐 그런 건강식품 관련한 그런 걸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 마케팅 포인트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홍대에서 사과 파는 소녀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예쁜 이미지네요. 그렇죠. 이미지가. 예쁜 어떤 여인을 뭐 홍대 어떤 뭐 좌판을 깔아서 사과를 파는데 이 여자가 사과를 왜 팔아? 도대체 여기서 사과를 파는 이유가 뭐야? 실제로 사과를 팔아서 매출을 내려는 건가? 사람들 궁금하잖아요. 실시간 검색에 막 올라오고 근데 뭐 알고 보니 무슨 뭐 게임 캐릭터였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독특한 마케팅을 써서 온라인에 화제를 일으키고 그것들이 계속 뭐 트위터에서 리트윗이 된다거나 페이스북에서 누가 퍼가기를 한다거나 뭐 인스타에서 뭐 화제가 된다거나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다 퍼다 나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마케팅 방법인데 사실 작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발상으로 뭐 어떤 굉장히 좋은 발상과 그걸 또 할 수 있는 어떤 자금력도 쉽지는 않죠.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마케팅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런 마케팅도 있는 거고 뭐 전에도 전략 때 말씀드렸지만 바이럴 마케팅, 뭐 키워드 마케팅, 아니면 뭐 배너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 방법을 고려해서 아니 뭐 그 아이템에 맞는 마케팅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꾸준함과 전공법으로 가는 법도 있겠죠. 뭐 그렇죠. 믿을 만한 신뢰도. 뭐 그렇죠. 그 편지를 쓰는 분도 네네. 있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정말 구매하는 고객 한 분 한 분한테 손편지를 쓰면서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뭐 하여튼 정답은 없어요. 이거는 아이템의 어떤 특수성에 따른 마케팅 방법을 연구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건 정답은 없어요. 이건 제가 A는 B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케팅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아이템 선정, 자, 두 번째 아이템 시뮬레이션, 세 번째 아이템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템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최고의 아이템은 없어요. 최고의 아이템이라는 건 없습니다. 최고의 아이템이라는 건 없고 최고의 아이템은 다 다릅니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나에게 맞는 최고의 아이템은 있을지언정 그냥 누구나에게 맞는 최고의 아이템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템에 대한 고민 되게 많이 해보시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벤치마킹이에요. 벤치마킹. 수없이 많은 사이트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사이트는 뭘 파는지 저 사이트는 뭘 팔까 이 사이트가 이 물건을 파는데 왜 잘 될까 저 사이트는 저 물건을 파는데 왜 잘 될까 그런 것들을 다 벤치마킹해서 아이템별로 어떤 특징들을 다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고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쉬운 건 미투입니다. 미투 따라하기죠. 미투 전략. 미투 전략이 어떻게 보면 뭐 좀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전혀 비겁하지 않죠. 추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네 맞아요. 미투는 그게 현실적으로 발전되는 굉장히 좋은 시키는 전략이고 거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이면서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빠르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전략이 미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권장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미투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롯데 보세요. 제가 뭐 롯데를 까는 건 아닌데요. 예, 롯데 보시면 롯데의 모든 제품은 다 거의 대부분의 제품은 미투 제품들이 많아요.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뭐 많이 나올 거예요. 미투는 화장품 제가 화장품 사업을 4년 반 했는데 그 화장품에서도 다 미투입니다. 뭐 에스트로더의 갈색병을 따라서 만든 제품들이 정말 수십 개고 키엘의 어떤 그 수분 크림을 따라서 만든 제품도 수십 개예요. 예, 정말 화장품 중에서 미투가 너무나 많고 예, 미투 전략은 나쁜 전략이 아니에요. 예, 다만 뭐 오너의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미투를 통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베이스로 그 제품을 따라하는 제품을 만들지만 나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 거야 라는 게 저는 소비자한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어떤 회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창의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제품을 바로 미투해서 이 창의적인 회사가 사실
망한다면 그런 경우 어떤 많이 기업 윤리상으로 사실 좋은 부분은 아니죠.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슬픈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어떤 상표권이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미투 전략을 하는 건 전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권장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한 골목이 있는데 미용실이 6개야. 떡볶이집이 3개고 공덕동에 치킨집이 막 여러 개가 있고 슬픈 일이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이템을 세팅하실 때 미투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뭐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건 좀 뭔가 설명하러 하니까 뭔가 마음이 좀 씁쓸해지네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지켜가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미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겠죠.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이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에디군 뭐 질문 있습니까? 아닙니다. 추운 날 다 감기 조심하시길. 오늘 춥네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도 네. 녹화하면서 계속 춥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